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열을 생성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이 순열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를 지칭하는 거예요. 요거 1부터 n의 수를 한 번만, 여기 한 번만 사용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죠. 한 번만 사용해서 무작위, 수열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작위 수열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무작위로 만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부터 5 사이에 어떤 수열을 만들고 싶다. 여러분들이. 자, 이랬을 때 이걸 난수를 발생시켜서 발생된 난수를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은요. 3, 2 나오고요. 1 나오고. 그러다 다시 또 3 나오고.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즉, 동일한 난수가 2개 이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거보다 더 많이 발생할 수도 있죠. 확률은 낮지만. 이 조건에 만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해서 1부터 n의 수를, 그러니까 1부터 n 사이의 어떤 난수를 한 번만 사용해서 그 무작위 수열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 랜덤한 순열, 이거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를 어떠한 문제에 응용할 수 있냐면요, 무작위 자리 배치 문제에 응용할 수 있어요. 무작위 자리 배치 문제. 그래서 무작위 자리 배치 문제. 무작위 자리 배치 문제 할 때 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배열을 하나 이렇게 만들어요. 배열. 이게 뭐 첨자가 뭐 0부터 시작하지만 1부터 있다라고 가정하고, 뭐 이러한 난수 한 번씩 사용해서 이러한 랜덤한 어떤 수열을 만든다 그러면 뭐 3, 1, 2, 5, 4 이러한 난수가 발생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는 1번 학생이 3번 좌석, 2번 학생이 1번 좌석, 3번 학생이 2번 좌석 앉는 거로 우리가 판단하면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러한 조건에,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없어지고 그냥 순수한 난수만 발생한다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중복 난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논리에 맞지가 않습니다. 1번 학생과 3번 학생이 3번 좌석에 앉아야 되는 거니까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래서 한 번만 사용해서 이러한 수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해결해 봐라 라고 하면 거의 90%가 아마 딱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알고리즘이 이 알고리즘이에요. 약간 비효율적인 알고리즘인데, 일단 난수 하나를 1부터 n 사이의 난수 하나를 발생합니다. 여기에 3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난수를 발생을 할 때 일단 난수를 하나 발생시키고, 이 발생된 난수가 혹시 이전에 이미 발생된 난수와 중복되지 않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중복됐다 그러면 다시 발생시키는 거야. 중복되지 않았다 그러면 일단 집어넣는 겁니다. 1이 됐어요. 여기서 난수 하나를 딱 또 발생시켰습니다. 이 발생된 난수가 3 또는 1이 아니어야 돼.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두 번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죠? 공교롭게도 3이 발생했어. 같다라고 판정이 되면 다시 또 난수 발생하는 거예요. 공교롭게도 1이 발생했어. 그럼 이거는 아니지만 여기서 같게 되죠. 그죠? 그럼 또 발생시키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발생된 이 난수와 다른 난수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 발생시키고, 그것이 확인이 되면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0번 그냥 일단 발생시키면 그냥 바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없지만, 여기서는 한 번 비교해야 돼요. 여기서는 2번, 여기서는 3번, 여기서는 4번 비교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이걸 우리가 일반화 시켜볼까요? 데이터의 개수가 n개다 그러면 몇 번 비교해요? n-1번 비교죠. 그죠? 이거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n-1 플러스 n-2에서 2 플러스 1 이렇게 더할 수 있지, 그지? 더할 수 있죠? 아, 미안. 여기가 1이고 여기가 0이네요.
더하게 되면 n-1, n-1 이런 식으로 계속 되겠지, 그지? 그래서 n-1 이게 총 몇 개예요? n개죠? 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플러스 보세요. n제곱 마이너스 n b고 자, 이때 최고차항만 선택하고 개수는 다 삭제하는 거니까요. b고 n제곱이죠. 이 알고리즘은 맞죠? 이 알고리즘은 b고 n제곱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지 않고도 가장 중요한 핵심 로직이 뭐냐? 핵심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처리 과정이 뭐냐? 그것만을 가지고 우리가 알고리즘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n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n제곱은 최선의 경우가 n제곱이에요. 가장 좋은 경우가 n제곱이에요. 왜 가장 좋을까요? 비교는 하되 한 번도 중복된 난수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만약에 여기 3 발생했고 여기 1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또 3이 발생했어요. 그럼 여기 또 비교하잖아요. 그죠? 같죠? 난수를 또 발생시켰어. 근데 공교롭게도 또 3이 나왔어. 비교해서 또 발생시켜야 되겠지, 그지? 따라서 n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b고 n제곱이라고 하는 건 아주 최적의 난수가 발생했을 경우에 b고 n제곱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난수 발생시키고 다시 두 번째 난수를 발생시켰을 때 한 번 딱 비교했는데 얘가 달라. 그럼 집어넣죠? 여기서 난수 발생했을 때 한 번, 두 번 비교했는데 다 달라. 집어넣어요. 여기서 난수 발생시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비교했는데 달라. 집어넣겠죠. 그죠? 이러한 아주 최적의 난수, 즉 이러한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균등 난수를 딱 발생을 시켜보면 이러한 난수는 드물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즉 1부터 n 사이의 수를 한 번만 사용해서 해야 하는 이 문제에서 어떤 최적의 난수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b고 n제곱이 나오고, 일반적인 경우는 우리가 이거보다 훨씬 더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항상 이러한 최적의 난수가 발생되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난수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거는 최악으로 써 있는데 이거 최선의 경우입니다. 가장 좋은 경우가 b고 n제곱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거 가장 좋은 경우가 항상 나타날이라고 하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거보다 알고리즘의 성능은 b고 n제곱보다 더 나쁘다라고 설명을 해요. 알겠죠? 이러한 식으로 알고리즘을 이렇게 분석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선생님이 나름대로 만든 방식이 아니고 전문 알고리즘 교과서, 알고리즘 전 세계적으로 많이 통용되는 교과서에서도 교재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선의 경우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나 평균의 경우는 난수 발생이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어려워요. 난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최소한 이 알고리즘은 최선의 경우 b고 n제곱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경우는 이거보다 나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일반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코드를 얘기해 주면 코드가 조금 문제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었어요. 매개 변수를 받으면 그 매개 변수에서 1부터 n 사이의 난수를 발생시키는, 그래서 그 발생된 난수를 리턴하는 그런 함수고, 그 다음에 n의 개수는 20이네요. 자, 필요한 변수와 배열을 선언하고, 자, 여기서 0번째 첨자는 쓰지 않습니다. 0번째 첨자를 써도 되지만 안 쓴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안 쓰고, 안 써야 되기 때문에 n 플러스 1 크기가 필요하겠죠, 배열이. 0번째 첨자를 쓰지 않기 위해서 하나 더 여유 있게 선언해 놓은 거고요. 맨 1번째 값을 난수로 결정합니다. 맨 처음 값을 난수로 결정할 때는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상부터는 이미 바로 이전에 발생시킨 난수와 겹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해 줘야 돼. 자, 이때 form은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form은 do while, 그 다음에 form은
이게 중괄호 열고고 중괄호 닫고가 없기 때문에 헷갈리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죠.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상 어떤 그 난수부터는 다음 난수를 발생시키고 플래그를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자, 요거 잘 보세요. 요거는 바로 뭐냐면 이전에 요 A라고 하는 배열에 넣은 난수와 혹시 지금 발생한 난수가 겹치지는 않은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요게 이전 난수와 겹치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만약에 겹친다, 하나라도 겹친다, 그럼 플래그를 1로 만들어 놓고 브레이크로 빠져나옵니다. 자, 플래그가 1이기 때문에 조건에 만족함으로 다시 또 두 while 루프를 또 반복하겠죠. 언제까지? 이전에 발생된 난수와 같지 않은 난수가 발생될 때까지.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최종적으로 결과.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걸 직관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이거 for loop, 그 다음에 for loop 안에 do while 안에 for loop 나오니까 아, 이거 3중이네. 아, n세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분명히 이건 n세제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소스 코드를 보고 알고리즘 분석 한번 해볼게. 자, 이런 것들은 사실 n의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결국 이러한 어떤 명령문의 수행 횟수가 어떠한 비례로 증가하느냐를 보는 것이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인데 이런 것들은 n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지 않죠. 이 수행 횟수가.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도 증가하지 않고요. 이것도 증가하지 않아요. 자, 요거 한 번이네. 요거 한 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몇 번이에요? 아까 분석했죠? 몇 번? 몇 번? 이거였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부터 여기까지 n번. 요거 한 번, 요거 한 번. 자, 한번 다 더 해볼까요? 요거는 뭐 요거 한 번 수행하게 되면 요것도 한 번 수행하는 거니까 별도로 따질 필요 없고요. 자, 한번 해볼까요? 뭐 하여튼 직관적으로만 딱 봐도 덧셈을 하면 개수만 달라질 뿐이지 이게 변화되진 않죠? 그러면 뭐 한 번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사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되나요? 이게 다 제하죠? 개수 제하고 가장 큰 차수 항만 선택하는 겁니다. n제곱이. 이렇게.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보다 더 빠른 알고리즘이 있어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비고 N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고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분석은 점근적 분석이에요. 즉 N이 엄청나게 크다, N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분석을 합니다. 그럼 이거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요. 그렇죠? 많이 나. 굉장히 많이 나죠, 차이가. 개선된 방법은 이것이 바로 이제 비고 N 알고리즘인데 배열에 일단 A 배열에 1부터 N까지 쫙 초기화 시켜놓어요. 그러니까 1첨자 위치에 1, 2첨자 위치에 2, 3첨자 위치에 3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어요. 1부터 N까지 쭉 초기화합니다. 초기화. 요거 소스 코드 잘못됐죠. 랜덤 수를 어떻게 이렇게 호출할 수 있죠? 여기 time std.lib.h에도 파일이 있네, 그지? 근데 여기 보면 난수 씨앗 값 주는 코드가 없어요. srand
그 다음에 씨앗 값은 우리가 보통 현재 시간 값을 주는 것이 보통이죠. 자, 타임 함수 쓰기 위해서는 shall include time.h에다 파일 포함시켜야 되고, 그 코드가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 다음 개선된 방법 볼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먼저 배열의 1부터 n까지를 초기화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막 섞는 거예요. 얘를 막 섞는 거야. 그러면 중복된 값이 만들어질 리는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것도 좀 잘못된 게 있습니다. 1부터 n-1 중에 지금 첨자 1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난수 j 를 발생시키는데, 여기 빠져야 되겠죠? 1부터 n. 1부터 n 중에서 그 사이에, 1부터 n 사이에 난수 j를 발생시키고, 이 j와 발생된 그 j의 그 위치의 값, 그 값과 맨 마지막 값을 맞교환해요. 이건 뭐 맨 처음 것과 맞교환해도 되는데, 뭐 프로그램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이렇다는 얘기는 요게 확정이 된 거야. 이걸 우리가 달리 얘기하면 실장이 제비를 이렇게 갖고 있고 맨 마지막 번호 학생이 총 n개의 제비 중에서 하나를 뽑고 나간 거예요. 이게 확정이 된 거죠? 그지? 여기에 만약에 1, 2, 3, 4, 5, 6, 7, 8, 9, 10, 11, 12가 있다. 그러면 12번 학생이 무작위로 딱 했더니 J가 여기가 발생했어. 그럼 얘와 얘를 맞교환하지, 그지? 얘가 12, 6이 됩니다. 얘가 확정이 된 거야. 12번 학생이 6번 좌석을 뽑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난수 발생했을 때는 여기서부터 요 사이의 값으로 난수를 발생한 다음에 뭐와 또 맞교환? 요거와 맞교환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뒤에서부터 점차 확정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것도 잘못됐죠? 1부터 n-1 중에서 난수를 발생시켜서 n-1항과 1항과 맞교환하고 n-1항의 수녀를 확정시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뒤에서부터 점점 확정되어 나가다가 맨 마지막 두 개만 남죠? 자,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1 또는 2 사이에 난수를 하나 발생시키는 거지, 그지? 1과 발생됐으면 2와 2를 맞교환하고 2가 발생했다 그러면 2와 2를 맞교환하면 돼요. 2와 2 맞교환해봐야 뭐 교환되는 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까지 확정이 되면 나머지 하나는 자동 확정이 되죠. 정확하게 이거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난수 하나 발생시켜서 맞교환이에요. 자, 이때 맞교환 코드가 어떻게 됩니까? 임시변수 t에 ai 집어넣고 ai는 aj, aj는 t 이렇게 하죠, 그죠? 자, 이 맞교환하는 요 세 가지 코드가 n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이게 3개가 됐다가 n의 개수가 증가하면 4개 되고 5개 되고 이렇게 되나요? 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분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핵심적인 어떤 알고리즘의 어떤 시간을 결정하는 수행 횟수를 결정하는 건 뭐예요? 결국은 일단 난수 하나 발생시켜서 맞교환, 난수 발생시켜서 맞교환 이거죠, 그죠? 그거를 몇 번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체 몇 번 해요? n번, n-1번 하죠. 맨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는 할 필요 없지, 그지? n-1번 합니다. 상수항 다 제한다고 그랬죠? 최고치항 하나만 선택해요. b고 n. 자, 이따 코드를 보고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게 초기화 과정입니다. 초기화.
초기화. 자, 요것이 막교환 과정이죠. 이게 결과 출력이에요. 이게 결과 출력이야. 자, 이때 요거 한 번, 요거 n번이죠. 그쵸? 요거 몇 번입니까? n-1번이네요. 자, 요거 n번이죠. 그죠? 그렇죠? 다 더해보세요. 3n-2인가요? 다시 하면 b고 n이다. 이 알고리즘은 결국 데이터의 개수 n이 증가함에 따라서 그 데이터의 개수와 정비례해서, 그죠? 정비례해서 그 알고리즘의 수행 횟수가 증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죠. 이때 여기서 논리적으로 조금 잘 안 맞는 게 있어요. 그것은 지금 난수를 발생시키는데 보면 n입니다. n. 초기 값이 n인데 요때 넘겨주는 것이 n-1 값을 넘겨주고 요 n이 요 n이에요. 따라서 요거는 결국 뭐야? 1부터 n-1 사이에 난수가 발생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n-1부터 n-1 사이에 발생된 난수 j와 뭐를 맞교환하는 거야? n과 맞교환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봐서는 좀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번호를 뽑을 확률이 거의 없죠. 내가 예를 들면 10번 학생이야. 무작위 자리 배치 딱 제비를 뽑으면 10번도 뽑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반드시 1번부터 9번까지밖에 못 뽑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요거를 -1을 빼주지 말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돼요. 마이너스. 어차피 막교환되면서 이게 섞여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큰 저기가 없거든. 큰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뭐 그런 걸 원천적으로, 그러니까 내 자신의 번호를 뽑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우리가 현실과는 또 잘 맞지 않잖아요. 제비 뽑는 상황에서는. 그래서 -1을 빼준 상태에서 i 값을 매개 변수로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b고 n이에요. b고 n.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알고리즘 분석할 때 사실 데이터의 개수가 아무리 증가해봐야 그 어떤 수행 횟수가 변함이 없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분석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이런 거 다 분석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결국은 데이터의 개수 n이 증가함에 따라서 뭔가가 증가가 되려면 그거에 비례해서 또는 그거에 뭐 정비례해서든지 뭐 하여튼 뭔가가 증가가 되려면 무슨 제어가 필요하냐면 반복문이 필요해요. 그치? 자, 프로그래밍 논리 총 4가지밖에 없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야? 순차. 그 다음 선택. 그 다음 반복. 그 다음 재귀. 반복밖에 없습니다. 재귀도 역시 데이터 n에 비례해서 재귀도 증가해요. 요거는 우리가 고급 알고리즘 시간에 고급 알고리즘 배울 때 이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를 어떻게 분석하는지는 이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이건 점화식을 세워야 돼요. 점화식을 세워야 나와. 요거는 우리가 이 반복 횟수만 보면 돼요. 그래서 알고리즘 시간 복잡도 분석할 때 반복문만 보면 됩니다. 반복문. 자, 몇 가지 코드도 몇 가지 수정을 했는데 그 수정한 상태로 한번 2가지 예제 한번 해보세요. 자, 소수 판정 볼까요? 소수 판정, 입력된 어떤 정수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그런 알고리즘인데,
일단 뭐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입력된 n 값을 2부터 n-1로 쭉 나눠보는 거죠. 그죠? 나누는 과정에서 한 번도 나눠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소수겠죠. 근데 사실은 저렇게 n-1까지 나눠볼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큰 약수는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큰 약수까지만 우리가 나눠보면 되고요. 근데 사실 저렇게까지 나눠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루트 n까지만 나눠보면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64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따져보면 2 곱하기 이게 두 개가 이제 약수가 될 테고 3 안 되죠? 4 뭐죠? 16인가요? 네. 그 다음에 8 곱하기 8 요까지죠. 여기까지. 나머지부터는 다 좌우 대칭됩니다. 그죠? 그 다음부터는 16 곱하기 4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32 곱하기 2가 돼요. 결국은 요까지만 나눠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루트 n까지만 나눠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그래서 이 알고리즘 보면은 자, while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가지고 쉼표 연산자를 썼죠. 쉼표 연산자를 썼다는 얘기는 요거 수행하고 요거 수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출력하고 데이터 출력한 다음에 스캔F로 데이터를 입력받은 다음에 end file이라는 얘기는 컨트롤 플러스 Z죠. 그죠? 컨트롤 플러스 Z가 눌러질 때까지 값을 입력받고 그 입력된 값에 대한 소수 판정한 다음에 그 판정 결과를 출력하고 다시 받는 거야. 그러한 과정을 컨트롤 Z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 반복합니다. 실질적인 알고리즘은 여기에요. 이 부분. 이거는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 알고리즘 분석은 이 부분을 분석하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검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루트 n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 루트 n은 함수가 있어요. mass.h 헤더 파일을 포함시켜서 sqrt라고 하는 함수를 반환하면은 호출하게 되면 루트 n 값이 나오고, 이 sqrt는 이 w0을 반환합니다. w0 변수를. 그러니까 w0 값을 반환해요. 루트 n의 w0 값을. 근데 우리가 소수 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int로 바꿉니다. int로 바꿔서 정수로 만들고 그 값부터 1보다 큰 동안 쭉 1 감소시키면서 한 번씩 나눠보는 거죠. 이거 뭐 리미트부터 1씩 감소하면서 쭉 나눠봐도 되고, 아니면 2부터 리미트가 될 때까지 쭉 나눠봐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죠? 어떤 걸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과정에서 단 한 번, 최소 한 번 나눠 떨어지게 되면 브레이크에서 빠져나옵니다. 이걸 빠져나오는 거죠. 이 브레이크문은 어때요? 이 브레이크문, 그러니까 브레이크문과 가장 가까운 반복문 하나를 빠져나오는 거지, 그지? 요까지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빠져나와서 요 조건 검사를 하는데, i가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알고리즘에서 i가 1이야, 1. 이 포문이 쭉 반복되다가 요 조건에 만족되지 않아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그 과정 중에 요 조건에 만족하지 않아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는 브레이크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를 중간에 최소한 만나게 되면 최소한 i는 1보다 크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빠져나온 결과 요 카운터 변수가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 얘가 어떠한 반복문이 끝까지 반복한 다음에 빠져나왔는지 아니면 중간에 빠져나왔는지를 요거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반복문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브레이크를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소수란 얘기고, 그렇지 않으면 소수가 아닌 거죠. 합성수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고. 요게 뭐 지금 현재 소수, 하나의 정수값이 소수인지 아닌지를 판정할 때는 뭐 이 알고리즘이 지금 뭐 가장 빠른 거죠. 그 다음에 소수 판정이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2부터 n 사이의 소수. 어떤 특정 범위가 주어지고 그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소수를 다
판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만 그 빼내는 과정, 그러니까 소수가 뭔지, 2부터 n 사이의 소수가 뭐뭐가 소수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은 우리가 일반적인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굉장히 개선된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겠지만 개선된 방법은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일반적인 방법은 방금 살펴봤던 소수 판정 알고리즘을 2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3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4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n-1에 대해서 한번 적용하고 n에 대해서 적용하고, 각각의 모든 수에 대해서 방금 전에 살펴봤던 소수 판정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거죠. 뭐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고, 그렇게 해서 소수라고 판정이 된 것을 프라임 배열에 넣고 나중에 이 프라임 배열 값을 출력하게 되면 2부터 n 사이의 소수만 쫙 출력할 수 있겠지. 그렇죠? 가장 기본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2부터 n 사이의 소수를 판정하려고 할 때 그 n이 1000입니다. 1000이에요. 그래서 2부터 1000 사이에 어떤 소수를 판정해서 소수라고 판정된 것을 프라임 배열에 넣고 그 프라임 배열에 넣어진 그것을 최종적으로 쭉 출력하는 그런 결과 출력이고, 이거 결과죠? 결과. 그 과정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n을 2부터 넘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while loop를 쭉 돌리되, 자, n의 루트 n 값을 구하고 리미트보다 1보다 큰 동안 계속 그걸 나눠보고, 그걸 쭉 나눠보는 그 과정에서 한 번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면 소수라고 판정되고, 소수라고 판정된 그 n 값을 프라임 배열에 넣는 과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특정 범위 내의 소수를 다 걸러내는 것들은 우리가 이 에라토스테네스의 체를 이용하면 좋은데, 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체입니다. 체. 걸러내는 체. 그래서 2부터 n까지의 값을 다 체에다 놓고 쫙 이렇게 걸으면 거기에 체에 남아있는 것들이 소수만 남아있도록 하는 그런 알고리즘이에요. 다 이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컴퓨터로다 구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 배열이 필요하고요. 이것도 약간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일단 아까는 프라임 배열에 뭐를 집어넣냐면, 이 프라임 배열에 최종적으로 소수라고 판정된 그 값을 프라임 배열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에라토스테네스의 체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그 프라임 배열에 2부터 n 사이의 모든 값을 쫙 집어넣어. 쫙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2부터 n 사이의 그 값이 이게 첨자가 돼요. 그리고 실제 그 배열에 들어가 있는 것은 0 아니면 1만 들어가집니다. 이게 체예요, 체. 이게 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2부터 n 사이의 어떤 소수를 판정한다라고 할 때 2부터 n까지의 첨자가 나오는 그러한 배열을 선언합니다. 2부터 n까지의, 그러니까 여기에 뭐 첨자가 1, 0, 1이 있지만 이건 이제 버리는 거죠. 그래서 2부터 n까지의 어떤 첨자가 나오는 배열이니까 상당히 크네요. 거기에 1111로 초기화를 시켜요. 초기화를 시킵니다. 1로. 그 다음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인 2의 모든 배수를 다 0으로 만들어. 그러면 요거 0으로 만들어야죠. 요거 0으로 만들고 요거 0, 0, 0, 0, 0으로 만들어.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소수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 그 다음 작은 소수를 가지고 그거의 배수를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이니까 6, 0으로 이미 됐고 9, 0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12, 0으로 만들고 15, 0으로 만들어요. 쭉 0으로 만듭니다. 그 다음에 5가 그 다음 소수죠. 그죠? 이거의 배수를 또 다 0으로 만들어요. 이러한 과정을 루트 n까지 하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됐을 때 결국 그러한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도
아직도 1로 남아있는 이 첨자, 이것이 결국 뭐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소수다 이거예요. 자, 우리 알고리즘이 약간 조금 또 수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세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프라임 베어, 여기다 여러분들 스태틱 들어가 있는데 이거 스태틱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현재 메인 함수밖에 없고 메인 함수가 끝나면 프로그램도 종료하기 때문에 이 스태틱이 빼거나 없애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이건 의미 없습니다. 현재는 의미 없어요. 의미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자바 언어에서의 스태틱은 좀 다른 의미죠, 그죠? 그랑 좀 헷갈리긴 할 텐데, C 언어에서의 스태틱은 무슨 의미인가요? 저 지역 변수에 저렇게 스태틱이 붙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접근 범위는 지역적으로 접근하고, 단 뭐만 달라져? 생존 기간, 생존 범위, 그죠? 생존 기간이 뭐처럼 돼요? 전역 변수처럼 길어지죠. 근데 지금 현재 메인 함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인 함수 딱 시작할 때 프로그램 시작해서 메인 함수 종료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스태틱은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num 플러스 1 그럼 0부터 num 사이에 뭐가 만들어져요?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0, 1은 버리는 거야. 2부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2부터 num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1로 초기화 시켜놓고 num의 sqrt 값을 구해서 num의 sqrt 값을 구하고 그걸 리미트 변수에 넣고 2에서 리미트보다 작거나 같은 동안 쭉 반복을 합니다. 자, 반복을 하는데 현재 i 값이 1이다. 그럼 이건 뭐예요? 아직 소수로 지금까지 어떤 소수로 확인된 거죠. 그죠? 지금까지. 현재까지 어떤 소수라고 판명된 건데 지금 현재 2입니다. 2니까 이 소수가 지금 2예요. 2를 가지고 그 2의 배수에 대해서 다 그거를 뭘로 바꿔야 돼? 0으로 바꿔야 되죠. 그죠? 그러면 이 반복이 처음에는 2 됐다가 그 다음 4 됐다가 그 다음 6 됐다가 그 다음 8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재에서는 2 된 다음에 2, 3, 4, 5 이렇게 증가하면서 일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얘를 0으로 바꿀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 코드를 좀 수정해 줘야 되는데 이거 뭘로 수정해야 될까요? 이거 뭘로 수정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수정하면 좋겠지, 그지?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 4, 6, 8 그러니까 2는 안 가는 거죠, 2는 가지 않고 4, 6, 8, 10, 12 뭐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그것이 아직도 1로 남아있으면 0으로 다 바꿔요. 자, 그 다음에 3 넘어간 다음에 다시 또 3 곱하기 2니까 6, 9, 12 이런 식으로 3의 배수를 다 0으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4 가면 4, 2, 8부터 8, 2, 16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의 배수를 다 0으로 바꾸고 5의 배수 0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루트 n의 배수까지 다 0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 프라임 값이 1로 남아있는 그 i가 결국 뭐예요? 이게 소수가 되는 거죠. 아까는 프라임 i를 출력했지, 그지? 얘는 i를 출력합니다. i.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낼 때 빵 틀어놓으면 이거 뭐라고 딱 써줘야 돼? i라고 딱 써줘야 되는 거죠. 프라임 i라고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소수 판정 알고리즘을 배웠습니다. 이 장을 볼 텐데 이 장은 여러분들 그 유인물에 없습니다. 이 장은 선생님이 특별하게 나가진 않을 거예요. 사실 이 장 하면 좋겠지만 이 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이 장은 스킵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한테 흥미로운 거 하나만 좀 소개시켜주고, 일단 여러분들의 어떤 그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재료를 좀 던져주고, 이 알고리즘과 관련해서 이 수치 계산에서요, 굉장히 재미난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팔린드롬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건 여러분들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도 없고, 여러분들 유인물에도 없는데, 그냥 간단하게 들으세요. Numeric Palindrome이라고 해서, 팔린드롬이라는 게 무슨 뜻인가요? 회문이라는 뜻이죠. 회문. 회문이라는 것은 앞에서 읽거나 뒤에서 읽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아바 이런 거 다 회문이죠, 그죠? 그죠? 다 회문입니다. 그다음에 뭐 근데 numeric이야. numeric palindrome이기 때문에 1, 2, 3, 3, 2, 1 이게 palindrome이고 1, 2, 3, 2, 1, 1, 2, 2 이렇게 다 palindrome이죠, 그죠? 자, 이 Numeric Palindrome과 관련해서 1984년에 Scientific American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우리 과학동화와 관련된, 과학동화와 같은 그런 잡지인데, 거기에 Computer Recreation이라고 하는 칼럼이 있는데, 거기에 구르엔버거라고 하는 사람이 다음과 같은 알고리즘을 제시합니다. 뭐냐면, number, 그러니까 임의 숫자 하나를 선정을 해서, 그 디지트를 리버스해요. 이 디지트라고 하는 건 일면 4디지트다 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4자리 숫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23이다 그러면 디지트는 요 하나하나를 말해. 알겠죠? 그래서 그 디지트를 다 리버스하고 그 값을 리버스한 그 값을 오리지널 원 수와 덧셈을 해서 그것이 팔린드롬이 아니면 다시 2단계로 가서 그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팔린드롬이 나타날 때까지. 이때 모든 정수값이 과연 최종적으로 이 알고리즘을 통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팔린드롬에 도달하게 되느냐. 그래서 몇 가지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더니 팔린드롬이 되더라 이거예요. 한 단계만에 팔린드롬 되죠? 54 같은 경우는 팔린드롬이 아니니까 다시 얘를 리버스하고 덧셈. 팔린드롬 되네. 80집 같은 경우도 팔린드롬이 아니니까 다시 리버스, 덧셈, 다시 리버스, 덧셈에서 결과 팔린드롬 아니니까 리버스, 덧셈. 최종적으로 4단계 만에 팔린드롬이 나오죠. 근데 이 89 같은 경우는 총 24단계 만에 88132000231188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팔린드롬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모든 정수가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 최종적으로 회문, 즉 팔린드롬에 도달하느냐, 이걸 많은 수학자가 뛰어들어서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증명을 못했습니다. 자, 그럼 컴퓨터 과학자들은 증명 못했어? 그럼 한번 해보지 뭐. 이거죠. 그래서 쫙 해나갔더니 196에서 끊임없이 연산이 이루어지고 있더래. 지금도. 팔린드롬이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수, 대략의 어떤 정수에서요, 이 팔린드롬이 바로 이렇게 한 몇 단계 만에 이렇게 도달하는 그러한 정수가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은 196처럼 쫙 아직도 팔린드롬이 도달되지 않아서 그러한 어떤 알고리즘을 계속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숫자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적은 것이죠. 196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196 팔린드롬 퀘스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존 워크라고 하는 사람은 저때 196 팔린드롬을 100만 개 디스트까지 구했어요. 100만 개. 팀 어비는 2개월 만에 200만 개.
그리고 저 사람은 1300만 개. 현재까지 이 사람이 7천만 개의 디지트까지 구했는데 7천만 개의 디지트, 그러니까 그 7천만 개의 자리로 되어 있는 그 하나의 숫자를 메모장에 저장하잖아요? 그러면 70메가가 나옵니다. 영화 여러분들 휴대폰에 넣을 수 있는 영화 한 편 크기만 하죠? 숫자 하나가. 끊임없이 했더니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돌렸습니다. 에이, 그래? 그러면은 팔린드롬에 도달되긴 하는데 최종적으로 팔린드롬이 딱 도달됐을 때 그 가장 긴 게 또 얼마냐를 막 찾아 나섰어요. 그랬더니 요거 있죠, 요거 1186-060-307-891-929-990 요거를 아까 그 알고리즘에 딱 집어넣었더니 161단계 만에 요러한 팔린드롬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4, 4, 3 뭐 이렇게 나오죠, 그죠? 4, 4, 5, 6 4, 4, 5, 6 이렇게 읽거나 이렇게 읽거나 지금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값이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요 팔린드롬에 도달됐는지 궁금하죠? 한번 보여줄까? 261단계, 어떤 261단계를 거쳤는지. 네, 우리 2반은요, 일반은 이거 딱 보여줬더니 난리가 나더라고. 2반은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습니다. 261단계 만에. 자, 이 알고리즘이 복잡한가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구현한다. 가장 문제가 뭐가 될까요?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인티형 21억이죠? 21억이면요,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게, 한번 볼까요? 21억이야. 그러면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요까지만 계산하자. 요 앞에 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앞에 거. 이거 앞에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17기, 선생님이 17기 담임이었거든요. 17기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이걸 딱 소개시켜주면서, 오늘 딱 소개시켜주면서, 내일 이거를 C 언어로 구현해서 가져오는 사람한테는 내가 한 학기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해왔을까요? 못 해왔을까요? 몇 명이 해왔을까요? 2명이 해왔습니다. 2명이. 그 한 명이 서울대학 갔고, 그 한 명이 포항공대 컴퓨터공학과로 갔어요. 해왔더라고. 근데 선생님이 구현한 거랑은 좀 다르게, 그러니까 저거를 문자열로 처리를 해가지고, 문자열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직접 한번 C 코드로 구현한 거 보여줄까요? 요거는 선생님이 만든 프로그램인데 한번 관심 있는 사람은 직접 구현해 보세요. 89 해볼까요? 여기에 지금 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읽기 쉽도록 4디지트마다 떨어뜨려 놨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지?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자리의 숫자예요. 잘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자리의 숫자야. 알겠지? 총 24단계 만에 팔린드롬에 딱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딱 멈춰요. 그 다음에 뭐 아무거나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 아무거나? 근데 아무거나 막 값을 집어넣잖아. 그러면 2단계, 3단계 만에 끝나요. 해볼까요? 3단계, 2단계. 지금 뭐 아무거나 입력하는 거예요, 지금. 6단계. 플러스 입력되면 안 되죠? 2단계.
이거 벌써 오버플로 됐습니다. 이거 딱 멈춰보면 벌써 4만, 뭐야, 몇 단계예요, 지금 스텝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1십, 100, 1000만, 10만, 100만. 420만 단계 벌써 넘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거 종료해야 돼. 자, 여러분들 제일 길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제일 길었던 거, 261단계. 1186, 060, 307, 891, 929, 990. 아이고. 아, 이건 2를 넣네. 아이, 맨 마지막. 다시 넣을게요. 1186, 060, 307, 891, 929, 990. 그렇죠? 261단계 만에 팔린드롬에 도달돼서 한번 구현해보고 싶지 않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재밌을 것 같죠?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런데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 인티형 21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언사이언드 40억까지예요. 그 앞에 거 어떻게 할 거야? 앞에 거 어떻게 할 거야? 방법이 없죠? 어? 그런데 2장에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몇 페이지 보냐면 책 교재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요거 뭐 수치적 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쌤은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절판이니까 뭐 방법이 없네. 몇 페이지냐면요. 87페이지 펴보세요. 7페이지. 여기 보면 긴 자릿수 덧셈 뺄셈. 그래서 메모리가 닿는 그날까지 그렇게 긴 자릿수도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덧셈 뺄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긴 자릿수에 대한 덧셈 뺄셈을 하기 위해서는 배열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88페이지 코드가 나오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짠 이 프로그램은 88페이지에 있는 그 코드를 기준으로 그걸 기초로 짠 거예요. 한번 관심 있는 사람들은 구현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196 해볼까요? 네. 뭐 196 해보나 마나죠. 뭐 해보나 마나. 해보나 마나. 이라고 내일 올까요? 내일? 응? 내일. 내일 와도 안 되고 그 다음날 와도 안 되고 뭐 1년이 지나도 안 됩니다. 혹시 수학 관심 있는 사람들 한번 증명 한번 해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정말 증명이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무거나 쳐도 이렇게 다 나오는데? 어? 이거 안 된다. 근데 이게 최종적으로는 팔린드롬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증명은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게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 그 조금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지. 조금만 기다리면 멈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임의의 어떤 모든 정수가 최종으로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팔린드롬에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 한 지금 이 현상이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이것이 팔린드롬이 도달이 되는지 이게 단지 참을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도달되지 않는 건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알 수는 없는 겁니다. 좀만 기다려볼까요? 참을성을 가지고 그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재밌죠? 자, 이런 것들을 하려면 다 알고리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래서 배우는 겁니다. 알고리즘을. 이런 이유 때문에. 알고리즘을 배우지 않고는 우리가 21억 이상의 숫자를 계산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답답합니까? 40억 이상의 숫자를 계산할 수 없어.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요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구글 가가지고, 196 팔린드롬 퀘스트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여러 사이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까 70메가짜리 텍스트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메모장으로 열려고 하면 한 5분 기다려야 돼요. 5분, 10분 기다리면 이거 메모장이 딱 뜨는데 이 스크롤 압박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 스크롤 압박이. 자, 그 시간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한번 해보세요.